안녕하세요. 슈퍼 천연 치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당뇨에 좋은 음식을 강의하려고 해요. 하기에 앞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비건 채식가로 살아왔습니다. 영양학을 전공하였고요. 최근 약 15년간 채식 요리 교실을 하였는데 그중에 환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10년 넘게 암 예방 요리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5번씩 함께 아침과 점심을 채식 식사로 하고 공원에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운동을 했는데요. 햇볕을 쬐고 걷고 물을 마시고 체조를 하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매달 함께 피검사하는 프로그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의 정기 검진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이 경험에 의하면 특별히 당뇨는 음식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다른 질병에 비해서 회복과 조절이 정말 빠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작용이 없고 비싸지 않으며 효과가 좋은 살아있는 약인 채식 요리를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자리에 혹시 당뇨 환자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당뇨에 좋은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무엇이 당뇨병인가?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당과 인슐린이 들어가죠. 그러면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당이 들어오도록 세포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문이 닫혀서 인슐린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고장난 거예요. 이런 상태.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혈당은 정상은 72에서 100이고요. 당뇨의 위험은 101에서 125, 당뇨병은 126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당뇨병은 30대 이상의 7명 중 1명이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정말 5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당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기를 요리할 때 나오는 기름과 또 그 고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기를 3인분만 구워도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식으면 팬에 붙어가지고 싱크대에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수구가 막히거나 찌꺼기가 쌓여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 팬에도 쌓인 기름이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도 자국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쌓인 기름은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튀김이에요. 튀김은 식물성 기름이고 식물을 튀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름은 오래 튀기면 아크롤레인하고 벤조피렌이라는 엄청난
발암물질이 나오면서 당뇨를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튀김을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흰밥, 흰설탕, 흰밀가루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고기와 고기 기름, 튀김이 더 2배 정도 위험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제목은 제가 10년 동안 각종 여러 질병을 가지신 분들하고 지내면서 했던 요리들을 또 어떻게 먹었을 때 당뇨가 좋아졌는지를 그곳에서 했던 재료들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밥 맛있게 짓는 법, 홍피망 토마토 소스, 식초, 설탕, 기름 없는 마요네즈 소스, 노랑 소스, 초록 소스, 핑크 소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리교실에서 썼던 환자들을 위한 양념은 식초 대신 레몬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식초를 만들어 보면 3일만 되면 위에 하얗게 곰팡이가 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중에 파는 식초에는 방부제가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몬을 짜서 작은 병에 넣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하나씩 냉장실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 꿀이나 메이플 시럽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좀 적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금은 바다소금이나 함초를 썼고요. 그다음에 양조 간장 대신 방부제와 색소가 없는 아미노 간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이나 또 찌개, 쑥, 또 야채를 볶을 때는 다시마, 양파, 무, 양배추를 오랫동안 푹 끓였다가 그 물을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야채를 볶을 때 기름으로 볶지 않고 물기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 볶은 후에 가스불을 끄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에 그때 올리브 오일, 콜드 프레서나 아보카도 오일을 넣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함초 사진인데요. 함초는 바닷가에 나는 풀로서 짠맛이 나는 채소예요. 그런데 소금보다 짠맛이 훨씬 덜 하면서 뒷맛은 아주 감칠맛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나 혈압 환자들에게 함초를 권합니다. 그리고 아미노 간장입니다. 제가 우리 요리교실에서 치료제로 주로 환자들에게 드렸던 음식이 이런 음식인데요. 고기나 생선, 우유, 달걀에는 수세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기름이 껴도 그걸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시는 요리들은 수세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드시면 이 안에 있는 섬유질이 필요 없는 것을 싹 끌어내려가서 화장실로 버려주기 때문에 몸속에 무엇이 쌓이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당뇨인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하고 생각할 때 답이 있습니다. 수세미가 있나 없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세미라는 거는 섬유질을 말하는 거예요. 섬유질에는 2가지가 있죠.
식이섬유가 있고 또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이 있는데 특별히 이 불용성 섬유질은 이 찌꺼기들을 잘 해결해 줍니다. 네, 이렇게 채소를 2컵 이상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에게 콩을 많이 권해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넛도 되도록이면 넛에도 섬유질이 많죠. 근데 넛도 되도록이면 구운 넛보다는 굽지 않은 넛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어, 알몬드 같은 거를 물에 좀 몇 시간 담궜다가 식사하실 때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시면 좋고 생채소는 한 끼에 두 컵 이상 드시면 좋고 이렇게 올리브 오일도 콜드 프레스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곡식은 이렇게 껍질이 있죠. 요걸 한 번만 벗긴 현미나 통밀을 권합니다. 네, 밥도 현미밥, 오트밀밥, 보리밥 네, 권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일 좋은 현미밥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현미밥 여기는 흰쌀이 한 톨도 섞이지 않는 현미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드럽고 흰쌀같이 부드럽고 그렇지만 현미밥이기 때문에 영양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미의 효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미에는 현미를 싸고 있는 이 섬유질이 있습니다. 눈에는 69% 영양이 있고 섬유질에는 36% 영양이 있고 또 10번 벗긴 흰쌀에는 5% 영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짜리 현미밥에는 이 섬유질이 있는데 이 섬유질의 당과 수분을 잘 머금고 있다가 한 번에 쫙 내보내지 않고 조금씩 내보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을 한 번에 많이 내보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당을 내보내면 소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미밥 비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미 4대 현미 찹쌀을 1로 하시면 소화에 아주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현미 찹쌀은 아밀로펙틴 덩어리이기 때문에 현미 찹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런데 현미 4대 현미 찹쌀 1로 하시면 비율이 아주 잘 맞아서 소화가 잘 되고요. 현미 찹쌀에는 야생 찹쌀을 조금 넣으시면 아주 밥에서 흑향미 냄새가 나요. 그리고 단반미를 드시면 이렇게 입에서 씹을 것도 없이 넘어가 버리지만 이렇게 4대 1로 하면 참 좋고요. 저는 콩을 1을 넣습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 콩을 섞어서 넣지 마시고 하루는 검정콩, 하루는 병아리콩, 하루는 메주콩 이렇게 콩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소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슈퍼푸드, 각종 슈퍼푸드를 한 줌씩 넣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리와 오트밀이 있습니다. 이 보리와 오트밀은 혈액 안에 그 인슐린이 좀 적게 나와 있더라도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가서 열량을 내줍니다. 너무나 고마운 식품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현미의 보리, 현미의 오트밀을 섞어서 밥을 하시면 정말 몸에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잘 씻은 후에 정수물을 부어서 냉장고에 여름에는 이틀, 겨울에는 3일 정도 보관하시면 이 현미에서 싹이 나려고 해요. 흰쌀은 물에 불리면 며칠만 되면 쌀이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현미는 싹을 틔워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면 생명력이 아주 가장 평생의 최고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쌀도 막 싹이 트려고 하는 이 순간, 이때가 현미가 최고의 그 효능을 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가봐도 7배에서 10배가 생겨서 항암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담궜다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쌀을 꺼내서 솥에 쌀과 물을 부어주시는데요. 아까 그 물이 조금 모자랄 때는 정수물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물을 압력밥솥보다 약간 조금 더 하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애드해 주세요. 반드시 압력이 안 되는 솥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압력이 되면은 너무 고압으로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많은 영양소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불린 쌀은 특별히 현미 모드로 하지 않고 일반 흰쌀 모드로 해도 아주 부드럽게 밥이 잘 돼요. 그러면 압력솥은 여기에다 한 밥을 보온을 할 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압력솥에 보온을 하면 2, 3일은 밥맛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식사로 썼던 샐러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요테로 이렇게 차요테 샐러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히카마로, 여러분들 히카마는 정말 피부 미용에 좋고 주름을 생기지 않도록 콜라겐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를 살짝 절여서 이렇게 겉절이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샐러드에 들었던 소스를 한번 해볼게요. 네, 홍피망 토마토 소스입니다. 홍피망 1개, 토마토 1개, 레몬 3테이블스푼,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을 2테이블스푼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신맛과 단맛을 1대1로 할 때 가장 맛있다고 해요. 그러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메이플 시럽을 조금씩 줄여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깻가루를 2테이블스푼 넣고 검정깨를 1테이블스푼, 생 파인애플을 깍두기로 썰어서 3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 파인애플을 저는 사서 3일 동안 실온에 놔두면 속이 숙성이 돼서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그때 이걸 깍두기로 잘 썰어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냈으면 한 5분 내지 10분이면 금방 녹아요. 또 덜 녹은 것은 믹서기로 가르면 금방 잘 갈립니다. 그리고 소금은
2분의 1 테이블 스푼입니다. 이 레시피가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카터기에 2분 정도 이렇게 갈면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없으신 분은 믹서기로 갈아도 되겠습니다. 샐러드 이 홍피망 소스가 됐고요. 곁에 또 4가지 색깔의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를 알아두시면 생채소를 드실 때 아주 더 맛있고 행복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 베이질 두부 샐러드. 저는 토마토와 두부, 베이지를 넣고 그 위에 소스를 뿌려서 먹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죠?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제가 토마토를 썼는데요. 과일 먹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토마토나 아보카도나 오렌지, 파파야, 멜론, 허니듀, 딸기. 저는 이런 것들을 환자들하고 같이 꼭 식사 때 먹었습니다. 너무 달지 않은 과일을 매끼 먹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정규 피검사를 했을 때 이 식사를 하고 당이 올라간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주 달지 않는 과일은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좋은 음식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숙주도 이렇게 생으로 샐러드를 하면 맛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치고요. 완두콩도 데쳐서 이렇게 넛과 함께 샐러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쉬운 샐러드죠. 청상추를 먼저 뜯어서 밑에 깔고 토마토를 넣고 그 위에 샐러리를 조금 썰어 놓았습니다. 이 위에 아까 색깔 소스를 뿌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색깔 소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색 식초, 달걀, 기름 없는 흰색 마요네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반컵, 삶은 콩, 자 4분의 1컵. 여러분들 마요네즈의 주 재료가 기름인데요. 잣을 넣으면 기름 성분이 많고 콩을 넣으면 또 기름 성분이 너무 많아서 두 가지가 다 특별히 마요네즈에 기름을 넣지 않아도 아주 고소하게 소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기름지게 드시고 싶은 분은 잣을 2컵을 넣으셔도 좋고, 잣을 반컵을 넣으셔도 좋고, 콩을 빼고 잣만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기름기를 넣고 싶으신 분은 올리브 오일을 4분의 1컵을 더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파인애플 3쪽을 넣었고요. 레몬 2테이블스푼, 메이플 시럽 1테이블스푼, 소금 2분의 1 티스푼을 넣었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정말 신맛과 단맛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서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 할 때마다 잊지 않고 이 깍두기 모양의 파인애플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이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믹서기가 좀 좋지 않으면 이렇게 곱게 갈리지가 않고 멍울멍울 씹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는 씹히는 것이 있는 것이 훨씬 소화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침이 충분히 섞이면 소화가 더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믹서기를 갖고 계시든지 걱정 마시고 만들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노란 소스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것과 거의 같은데요. 당근을 엄지손가락 크기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크기를 잘게 썰어서 넣으시면 이것이 이렇게 색깔을 노랗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노란 마요네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노란색이 됩니다. 자, 그린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린 소스는 두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쁠 때 콩을 삶은 것이 없을 때 콩은 삶아가지고 물기를 쭉 빼고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탁탁 두드리면 잘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좋은데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두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부 반컵, 자 4분의 1컵, 그린 채소 2분의 1컵, 레몬 2 테이블스푼, 메이플 시럽 1 테이블스푼, 파인애플 3쪽, 소금 2분의 1 티스푼, 물 반컵입니다. 물 대신 기름으로 넣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색깔이 예쁜 그린 소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밭에서 난 채소잎을 뜯어서 했습니다. 핑크 소스. 자, 여러분들 색소를 넣지 않고 핑크색을 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딸기로 할 수 있다고요? 네, 딸기도 향이 좋아요. 그러나 아주 예쁜 색을 내는 데는 비트 한쪽, 그 반달 모양의 비트 한쪽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스 재료에서 아까는 콩, 두 번째는 두부, 세 번째는 제가 감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구마로 하셔도 되고요. 이것저것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현미밥으로 하셔도 소스가 아주 맛있어요. 그 비트를 조금 넣으시면요. 자, 핑크 소스는 찐 감자 2분의 1컵, 잣 4분의 1컵, 또 잣과 찐 감자가 있는데 잣을 좀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2분의 1컵으로. 자, 레몬 2 테이블스푼, 비트 한쪽, 메이플 시럽 1 테이블스푼, 생 파인애플 3쪽, 소금 2분의 1 티스푼, 물 반컵. 여기에서 신맛과 짠맛과 단맛은 본인의 기호에 따라 조금씩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됩니다. 네, 이렇게 예쁜 핑크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고기에서 채식 음식으로 바꾸실 분들은 와일드우드 코리아방 그 밴드나 채식사랑 밴드에 가면 우리 요리사들이 많은 요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따라 하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